안녕하세요. 제주 이주 컨설팅 전문 가온부동산 가온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번외의 내용으로 제주도 정착 마음을 곱게 쓰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주도는 한 달이 건너면 친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큰 마음 먹고 내려온 제주도에서 육지에서의 나쁜 습관을 버리시지 못한다면 좁은 지역사회에서의 고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도 리모델링과 신축 미리미리 시작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나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1년 후쯤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도 여유롭게 3, 4개월 전에만 시작하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습니다. 지난 방송편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제주도는 설계 도면, 측량, 건축 인허가, 행정 업무 처리 등 육지에 비해서 1.5배에서 약 2배가량이 더디게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두르지 않으신다면 영업하실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모델링도 여러 종류가 있다 입니다. 리모델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벽지를 바꾸고 마루를 뜯고 하는 정도는 신고를 특별히 하지 않고 진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 벽체, 지붕을 털어낼 때에는 반드시 대수선이라는 신고를 하신 후에 준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간과해서 차후에 업장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신다거나 전기공사나 하수관 공사 등을 쉽게 생각하셔서 무자격자에게 맡겼다가는 추후에 허가시 필요한 필증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어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농어촌 민박업에 대한 인허가 시에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셨다가 허가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공사로 그 비용이 2배가 들어갈 수도 있음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더욱 서두르세요 입니다. 제주도는 아직도 남의 토지 위에 권리가 정해지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농가가 흔합니다. 상담 고객분들 중에는 이 점을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몇백만 원 정도면 양성화가 가능하지 라고 정도만 인지하시고 농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건물이라면 법원에서 등기부등본만 만들면 간단하게 끝이 나지만요. 건축물 대장조차 존재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양성화라는 오래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양성화 과정은 제일 먼저 지적 현황 측량을 하여 양성화 시키려는 건물이 현행 건축법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위치를 확정하고요.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측하고 새롭게 현황대로 도면을 그려 인허가 절차를 신축처럼 단계적으로 다시 밟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주도 농가들이 인근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거나 불법으로 확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벽을 허물게 되거나 지붕의 처마선을 뒤로 물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웃과 협의를 봐야 하는 경우도 많게 되어서 단기간에 끝나는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전 연도 여름부터는 준비하셔야 무난하게 착공 일정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축 인허가 이전에 심의 지역인지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건축하려는 토지의 이용사항을 미리 파악하셔서 어떠한 건축 제한 사항이 부합되는가를 미리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검토 대상 지역인가, 견관 심의 지역인가, 건축 심의 지역인가 등등을 사전 검토하셔야 하는데
이 기간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 토지의 이용사항을 살펴보니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요, 반드시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여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에 건축인허가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시기가 반년은 더 소요가 됩니다. 또한 내 토지의 이용사항을 살펴보니 경관보전지역에 해당이 되셨다면 건축물의 외부 도색이나 재질, 높이 등에 대한 규제가 매우 까다로워지게 되므로 원하시는 건축물을 지으시려면 여러 번 반려가 되더라도 여러 경우를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하수도 토목 설계 부분도 미리 확인하세요 입니다. 제주도에서 마을과 떨어진 곳에 영업을 희망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상수도나 전기 등을 자비를 들여서 인입하셔야만 할 텐데요. 토목 설계에도 설계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어서 같은 곳에서 상수도를 당겨오는 데에도 어떤 담당자는 전 도로를 다시 포장해야 인허가를 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마을로 직접 가로지르지 못하고 많은 거리를 돌고 돌아서 인입하라고 허가를 내어주어 그 비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믿을 만한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 건설업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변화하는 상황에 미리 대처하라 입니다. 2022년 올봄의 건축 현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다 건축해 놓은 건물의 준공을 받는 과정이 담당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2배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상당했고요. 대대적인 공무원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서류가 누락되어 직접 확인을 하면서 겨우겨우 기일을 맞춰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연초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로 건축자재는 약 2배에서 2.5배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레미콘 콘크리트 파동에 화물차 연대 파업까지 약 2개월간의 기간을 손 놓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제주도는 장마철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중산간 잔디밭에는 매일매일 비가 많이 내려서 조경을 하지 못하고 현재 대기 중인 현장도 여러 곳입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에서 시시각각 직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건축 시장 시스템에서는요, 그 영향이 바로 건축주에게 미치게 되므로 본인의 예상보다 6개월 정도는 미리미리 서두르시지 않으신다면 거의 100% 건축 기일을 마치실 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리모델링과 신축 미리미리 시작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하시든 신축을 시작하시든 간에 내 토지의 이용사항을 미리미리 사전 검토하시어 대처할 부분은 미리 대처해 놓으시고 제주도의 여건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약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여러 가지 과정을 예상해 두며 서두르지 않으신다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도 손해를 보실 수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주도 이주를 꿈꾸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방송 길잡이가 되는 내용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